안녕하세요. 헬릭스믹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이고 저는 처음 들어본 종목 이름인데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2조고요.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신라젠의 대체 종목을 찾던 투자자들의 눈에 띈 종목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면은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하락이 이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른 바이오 섹터 종목들처럼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시장 반등과 함께 헬릭스믹스도 반등을 했고요. 보면은 슈팅 구간이 있는 것을 봐서 이런 자리에 보면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슈팅 자리가 나왔었죠. 투자자들의 관심을 순간적으로 받았던 이런 거는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린 거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장 전 기사고요. 헬릭스미스 임상이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요. 여기 날짜랑 내용은 임상 3상 종료 후 일정입니다. 9월 달부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10일에 따르면은 임상 3-1상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모든 숫자 정보를 수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락업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9월 초에 한다고 하고 9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임상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상 결과는 9월 달 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상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임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가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개별 종목이 개별 재료만으로 혼자서 독보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분위기에 개별 종목들도 같이 추세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하락할 만큼 하락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잡히면서 아직은 잡혔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후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이 잡히면서 바이오 섹터도 이제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도 없고 그래서 바이오 섹터도 바닥이 잡혔다면은 이제 헬릭스미스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딛고 이제 신라젠에 있었던 수급도 이제 끌어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죠. 아직은 모든 걸 다 확정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3-1을 끝나고 9월에 톱라인을 발표하고 톱라인 데이터 그 다음에 올해 내로 3-2상을 진입할 거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은 2020년 말에 시판 허가를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여기 제출을 하고 두 번째 임상을 마친 2021년에는 전체 적응증에 대한 BLA를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릭스미스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바이오 섹터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헬릭스미스는 좀 유리한 점도 있는 게 지난해 5월에 FDA에서 재생의학 첨단 치료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FDA가 집약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심사기간과 이게 단축이 되고 승인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것보다 더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임상 3상의 이제 목적은 이제 통증 감소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상 3-2에 이제 바늘을 통한 감각 테스트, 말초신경에 전기 자극을 줘서 하는 것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입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임상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에 바늘이랑 이제 전기 자극도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이제 통증 감소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데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은 통과가 된다면은 확실한 이제 신뢰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신라젠이 임상 3상이 실패한 이유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좀 허술했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임상 디자인에 바늘, 전기 자극 이런 것들을 더욱 추가해서 한다는 거는 이제 신라젠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 수 있겠고요. 신라젠의 임상 3상 실패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신라젠의 그 약을 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약도 같이 이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다른 약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이제 힘들게 되어서 이제 실패를 한 거고요. 그래서 헬릭스믹스도 이제 임상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신라젠을 앞서 봤으니까 신경을 써서 이제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헬릭스믹스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아까 봤던 VM201을 엔젠시스로 제품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젠의 이제 신약을 이제 팩사백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헬릭스믹스는 엔젠시스로 이제 부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의 기원은 상당히 좋고요. 엔진이랑 혈관 생성,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뜻들이 합쳐진 단어이고요. 제품 이름명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엔젠시스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헬릭스믹스는 바이로메드였네요. 바이로메드가 사명을 바꿨네요. 그래서 어쩐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했는데 바이로메드가 헬릭스믹스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과거 역사를 보면은 바이로메드 차트고요. 과거부터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해줬었던 그런 대박 종목 중에 하나였죠, 바이로메드. 그래서 이걸로 이제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역사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바꿔서 마치 처음 보는 종목인 것처럼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건 8월 7일 또 이제 기사 하나인데 유상증자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지금 인상이 3상 중단되면서 신라젠은 또 바이오 섹터에서도 이제 대표격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팩사백 임상 3상이 실패하게 되면은 이거 바이오 다 사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퍼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가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헬릭스믹스는 대규모 자금 조달 약 이제 1,500억 원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숨은 이제 났죠. 그래서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주 배정을 이제 먼저 하게 되는데 주주 배정에서 물량이 전부 소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8일 9일에 하기로 했던 이제 일반 청약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트를 볼 텐데 제가 요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지와 저항을 한번 볼 테고 반등이 일어난 대략 이제 14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4만 원 가격대를 보면은 여기를 찍고 올라왔죠. 근데 이 14만 원대가 또 의미가 없지가 않을 겁니다. 뻔하게도 앞에를 가보면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이제 저항 먹고 한번 떨어지고 다시 상승할 때 좀 뚫는 것 같았지만은 다시 여기 저항 부근이죠. 15만 원까지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뚫었죠. 뚫고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다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살짝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 때 쌍바닥을 그리는 거죠. 쌍바닥을 그릴 때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시세가 나올 때는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상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간 다음에는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하락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저점을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차트로 돌아가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이제 선을 그어보고 체크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해당 가격대 14만원, 15만원대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잖아요. 이 가격대를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제 저점에서 이제 싸게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